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오래된 찻집의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위로 길게 늘어지며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한세아는 유행이 지난 듯한 베이지색 면바지에 옅은 하늘색 셔츠를 받쳐 입고 창가 자리에 앉아 식어가는 찻잔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화려한 명품 가방이나 장신구 하나 걸치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도심 속의 소란스러움을 피해 잠시 멈춰선 고요한 숲과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선을 보는 남녀들이 서로의 조건을 탐색하며 소란스러운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고 있었지만 세아는 오직 자신의 정적인 내면에 집중하며 약속된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미세하게 움직였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은 그녀가 유지하고 있는 고요한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세아의 맑은 눈동자에는 세상을 관조하는 듯한 깊은 깊이감이 서려 있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수수함을 넘어선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함을 내비치고 있었다. 딸랑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진혁은 주위의 시선을 단숨에 압도하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고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회담장으로 바꾸어 놓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그는 비서로부터 전달받은 예약석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겼으며 그의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발생하는 규칙적인 소음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배경음처럼 들렸다. 진혁은 수많은 여성을 만나왔지만 대개 그들은 자신의 배경이나 재력을 보고 화려하게 치장한 채 아첨 섞인 미소를 지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세아의 수수한 차림새를 보고 눈썹을 가볍게 치켜세웠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손목시계를 살짝 확인하더니 어떠한 인사치레도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태세를 갖추었으나 세아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마주하자 묘한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자리에 앉자마자 차가운 시선으로 앞에 앉은 여성을 훑어보았으나 그녀의 표정에는 떨림이나 당혹감이 전혀 없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이 자리가 단순히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온 형식적인 자리임을 분명히 했고 상대방이 어떤 기대를 품고 있든 자신은 결혼에 관심이 없음을 못 박았다. 하지만 세아는 그의 무례할 수도 있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또한 가족의 권유로 나온 것일 뿐 특별한 욕심은 없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진혁은 그녀의 목소리가 지닌 맑고 단단한 울림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으며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의 소재가 비록 값비싼 브랜드는 아닐지언정 매우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그녀의 손등에 희미하게 남은 잉크 자국과 미세한 굳은 살은 그녀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전문적인 분야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었다. 세아는 진혁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일에 대한 열정을 조용히 설명해 나갔다. 그녀는 문화재 복원가로서 과거의 시간을 되살리는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를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내와 정직함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진혁은 평소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대할 때처럼 그녀의 논리적 허점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말에는 거짓이나 과장이 없었기에 오히려 자신의 날선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킬 때보다 더 강한 집중력으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녀의 단순한 옷차림 속에 숨겨진 고결한 영혼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했다. 진혁은 문득 이 여성이라면 자신의 차가운 성 안에 들여놓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관적인 확신에 사로잡혔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진혁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경영 전략 대신 이 여성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보존이라는 주제가 자신의 기업 철학인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묘하게 맞닿아 있음을 발견했고 그녀의 통찰력 있는 시각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세아는 진혁이 처한 경영상의 고충이나 후계자 구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듯한 영민함을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조언은 짧았지만 매우 전략적이고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가 보여주는 의외의 강인함과 지적인 매력에 매료되어 그동안 자신이 세워두었던 결혼에 대한 모든 방어 기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운명적인 이끌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결국 대화가 시작된 지 불과 10분 만에 강진혁은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세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진중해졌으며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과도 같은 확신이 담겨 있어 카페 내부의 소음을 일순간 차단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진혁은 한세아 씨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찾아 헤매던 유일한 해답인 것 같다고 말하며 조건 없는 결혼을 제안했고 지금 당장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는 파격적인 요구를 던졌다. 세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처음으로 눈을 크게 뜨며 놀란 기색을 보였으나 곧이어 진혁의 눈동자에 서린 진심과 절박함을 읽어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주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던 사람들은 CEO로 알려진 남자의 입에서 나온 결혼 선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설렘이 교차하며 흐르고 있었다. 세아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진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신이 말하는 결혼이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되물었다. 진혁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처음에는 효율성을 생각했으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원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세아는 그의 오만한 듯 하면서도 정직한 태도가 싫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수수한 겉모습 너머를 꿰뚫어 본 그의 안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뀔 것임을 직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긍정의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혁은 그녀의 긍정적인 반응에 평소답지 않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곧바로 비서를 불러 다음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두 사람의 결혼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카페를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지극히 대조적이었으나 그들이 뿜어내는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조화로워 보였다. 진혁은 세아를 자신의 전용 차량으로 안내하며 그녀를 보호하듯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세아는 그의 단단한 팔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통해 자신이 내린 결정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차 안에서 진혁은 앞으로 벌어질 가문의 반대와 세간의 시선에 대해 경고했지만 세아는 오히려 당신 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진혁은 그녀의 강인한 태도에 다시 한번 매료되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으며 차가운 CEO의 가슴속에는 어느새 뜨거운 열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창 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고 두 사람은 각자의 비밀과 목적을 품은 채 새로운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발을 내디디며 첫 번째 막을 올렸다. 강진혁의 할아버지는 손자가 데려온 수수한 차림의 여성을 보고 노발대발했지만 진혁은 세아가 가진 천재적인 재능과 가문을 지탱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세아는 노령의 회장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건넸으며 그녀의 차분한 말투와 격조 있는 행동 거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회장의 완고한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장이 아끼는 골동품 도자기에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설명했고 그 모습은 회장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진혁은 곁에서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이 선택한 여자가 단순한 배경을 뛰어넘어 가문 전체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뿌듯함을 느꼈다. 결혼식 날짜는 순식간에 확정되었고 세아는 이제 평범한 보건가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세아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그녀가 일하던 연구소의 동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시기하는 이들은 그녀가 배경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노렸다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세아는 그러한 소문들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마지막 프로젝트인 고대 금속 활자의 복원 작업에만 몰두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진혁의 아내가 된다고 해서 자신의 본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진혁 또한 그녀의 전문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진혁은 세아를 위해 최고급 작업실을 마련해주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와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하며 그녀의 열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아는 진혁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고, 그가 겉으로만 차가울 뿐 속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은 배려심을 가진 남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결혼식이 열리기 전날 밤, 진혁과 세아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진혁은 그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치열한 전쟁터와 같았는지를 고백하며 세아를 만난 이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휴식처를 찾은 것 같다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세아 또한 자신의 삶이 오직 과거의 유물을 쫓는 고독한 작업의 연속이었으나 이제는 현재를 함께 살아갈 동반자가 생겨서 든든하다고 화답하며 그의 품에 조용히 기대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수식어나 거창한 약속 대신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진실한 감정을 확인하며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난관을 함께 헤쳐나갈 것을 굳게 맹세했다. 밤하늘의 별빛은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듯 밝게 빛났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 차오르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도시의 가장 화려한 호텔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두 사람의 결합을 지켜보았다. 세아는 평소의 수수한 모습 대신 우아하고 기품 있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하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으며, 그녀의 기품 넘치는 미소는 현장을 압도하는 아우라를 뿜어냈다. 진혁은 늠름한 모습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입장하며 자신이 지킬 유일한 여인임을 전 세계에 알렸고, 그들의 결혼은 모든 이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한 몸에 받았다. 결혼식 도중 진혁의 경쟁 상대였던 무리들이 은밀하게 조롱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세아는 당당한 태도로 그들을 압도하며 진혁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예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행진할 때 쏟아지는 꽃가루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밝게 웃어 보였으며, 그것은 단순한 시작을 넘어선 완벽한 결합의 상징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 앞에는 넘어야 할 거대한 파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혁과 세아는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진혁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암투 속에서 세아의 지혜로운 조언을 얻어 승기를 잡아갔고, 세아는 상류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며 권력가들을 매료시켰다.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을, 권력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태도로 주변을 정화해 나갔고, 진혁에 얼어붙었던 경영 방식에도 따뜻한 인본주의적 가치를 불어넣어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시켰다. 두 사람의 시너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그룹 내부에서도 세아를 진정한 안주인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진혁의 할아버지는 손자의 안목에 매일같이 감탄하며 흐뭇해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뒤편에서는 진혁을 몰락시키려는 어두운 음모가 조용히 머리를 들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진혁의 사촌형인 강태호가 있었다. 태호는 진혁이 평범한 배경의 여자와 결혼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주주들을 선동하려 계획했고, 세아의 과거를 캐내어 흠집을 내려는 비열한 공작을 시작했다. 그는 세아가 과거에 참여했던 복원 프로젝트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진혁을 곤경에 빠뜨리려 획책했다. 세아는
이러한 위기를 직감하고 이미 자신의 과거 행적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으며 오히려 태호가 숨기고 있던 비자금 장부의 실마리를 찾아내 역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혁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자신이 가진 전략가적 기질을 발휘해 적들의 공격을 하나씩 무력화해 나가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진혁은 세아가 보여주는 놀라운 대처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자신 또한 경영 일선에서 태호의 세력을 압박하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 두 사람은 침실에서조차 서류를 검토하며 전략을 짰고 그 과정에서 나누는 지적인 유대감은 육체적인 끌림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주었다. 진혁은 세아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울 수 있는 전사라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고 그녀를 향한 존경심은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태호는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자 점점 조급해졌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며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세아는 차분하게 마지막 덫을 놓으며 적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기를 기다렸고 진혁은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미소를 지으며 승리의 순간을 예감했다. 어느 날 저녁 그룹의 운명을 가를 이사회가 열렸고 태호는 자신만만하게 세아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진혁의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아는 이사회장에 직접 등장하여 자신이 직접 조사한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태호의 모든 주장이 조작된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냈다. 하객들은 물론 이사들조차 세아의 논리, 정연한 반박과 압도적인 증거물 앞에 할 말을 잃었고 태호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다. 결국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수모를 당했다. 세아는 승리의 순간에도 자만하지 않고 그룹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으며 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당당하게 웃으며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이 사건 이후 세아의 위상은 그룹 내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치로 올라갔고 그녀를 시기하던 모든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사회 이후 진혁은 세아를 따로 불러 그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을 건네주었다. 그것은 세아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국립문화재재단의 설립 허가증이었으며 진혁은 그녀의 꿈이 자신의 꿈과 다르지 않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세아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진혁을 껴안았고 두 사람은 권력과 부의 정점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했다. 진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세아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고 세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졌고 그들의 앞길에는 이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으며 진정한 승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둠이 내린 도심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두 사람은 비로소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서로의 품에서 느껴지는 심장박동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진혁은 세아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했고 세아 또한 그를 만난 것이 운명의 가장 멋진 선물이었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임을 다짐하며 깊은 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첫 장을 넘겼을 뿐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장들마다 서로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질 것임을 예고하며 긴 여운을 남겼다. 차가운 CEO와 강인한 보건가의 만남은 그렇게 전설적인 로맨스의 시작으로 기록되었고 두 사람의 실루엣은 창가에 비쳐 영원히 기억될 그림처럼 남았다. 강진혁의 집무실은 60층 높이의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압도적인 공간이었으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스틸 소재의 가구들이 어우러져 현대적인 권위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세아는 어제와 다름없는 수수한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정적인 카리스마는 화려한 인테리어마저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으며, 진혁은 그런 그녀를 유심히 관찰하며 비서가 가져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이 계약이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며 세아에게 서류를 건넸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첫 장을 넘기며 꼼꼼하게 조항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서류의 텍스트를 빠르게 훑으면서도 단 하나의 법적 허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으며, 진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단순한 예술가 이상의 전략가적인 면모를 발견하고 묘한 전율을 느꼈다. 세아는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는 진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조건이 빠져 있다는 점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지적했으며,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청운각의 보존에 관한 조항이었다. 그녀는 강화그룹이 추진 중인 도심 재개발 사업 부지에 포함된 유서 깊은 고택 청운각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그 운영권을 자신에게 전권 위임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이번 혼인, 계약의 핵심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진혁은 수천억 원의 이익이 걸린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변경해야 하는 파격적인 제안에 잠시 침묵을 지켰으나, 세아의 눈에 서린 확고한 신념과 결연한 의지를 마주하자 그녀의 가치가 그 어떤 부동산 수익보다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펜을 들어 즉석에서 해당 조항을 추가하도록 지시했으며, 세아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 하단에 정갈한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음으로써 두 사람의 기묘한 동행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계약 체결 직후 두 사람은 진혁의 본가인 한남동 저택으로 향했으며, 차 안의 공기는 어색함보다는 서로를 탐색하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세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을 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진혁은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왜 그토록 낡은 건물을 지키려 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질문보다 관찰이 필요한 시점임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으며, 세아 또한 자신의 진심을 모두 드러내기에는 아직 신뢰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대문을 지키던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세아는 거대한 성체와도 같은 집의 위용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서며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이 아닌 강진혁의 아내로서 이 거친 정글의 법칙을 익혀야 했고, 자신의 존재가 이 가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이미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었다. 저택 거실에는 진혁의 의부서머니인 송여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녀는 세아의 저렴해 보이는 옷차림을 보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근본 없는 여자가 가문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독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아는 송여사의 날 선 공격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되 결코 비굴하지 않은 태도로 인사를 건넸으며, 오히려 송여사가 들고 있던 찻잔의 문양이 가품임을 조용히 지적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켰다. 그녀는 해당 도자기가 어느 시대의 기법을 흉내냈으나 유약의 처리 방식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송 여사는 자신의 안목이 부정당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혁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세아가 가진 지식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그녀가 단순한 방어자가 아니라 언제든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숨긴 고수임을 확신했다. 그날 밤 진혁과 세아는 넓은 저택의 각기 다른 방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으며, 세아는 자신의 짐가방에서 손때 묻은 보건도구들을 꺼내 정리하며 창밖의 달빛을 머금은 정원을 바라보았고, 진혁은 서재에서 세아의 과거 행적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그녀의 수수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애썼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해외 유명 박물관들로부터 수차례 영입 제안을 받았으나
모든 명예를 거절하고 한국의 작은 연구소에 머물렀던 인물이었으며 진혁은 그녀가 왜 화려한 삶 대신 고독한 장인의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야망가였다면 이미 유럽의 귀족 사회에서 이름을 날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를 향한 경계심을 조금씩 호기심과 존중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여전히 높았으나 달빛 아래 정적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가늘게 연결되어 두 사람의 운명을 한 곳으로 묶어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화그룹의 주가는 갑작스러운 CEO의 결혼 발표와 상대 여성이 평범한 직업군에 속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요동치기 시작했고 경쟁사인 대현그룹의 사주를 받은 언론사들은 세아를 신분 상승을 노리는 여우로 묘사하며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홍보팀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사 삭제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SNS를 통해 퍼져나가는 루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진혁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흔들려는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임을 직감하고 분노를 억누르며 대응책을 고심했다. 하지만 세아는 오히려 담담하게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홍보팀이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반격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진혁에게 전달하는 여유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압도적인 팩트의 제시라며 자신의 보건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제적인 보증 서류와 그동안의 공헌을 증명할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세아는 비밀리에 전 세계 문화유산 재단의 이사진들에게 연락을 취해 자신의 결혼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그들이 직접 강화그룹의 이번 결정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유도했고 그녀의 영향력은 진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유네스코를 비롯한 권위 있는 단체들로부터 세아의 전문성과 인품을 칭송하는 보도자료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으며 이를 확인한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기사, 톤을 바꾸어 세아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 예술가로 추켜 세우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진혁이 최고의 신부감을 얻었다는 찬사로 도배되었고 강화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전일 대비 폭등하며 시장의 신뢰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기염을 토했다. 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세아가 가진 힘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국제적인 외교력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가 자신의 아내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세아의 활약 덕분에 저택의 분위기도 일순간 변화했으며 송여사를 비롯한 친척들은 이제 세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녀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고 세아는 그런 권력의 생리를 비웃듯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는 저택 지하에 마련된 간이 작업실에서 청운각 복원 계획서를 작성하며 진혁이 보내준 자료들을 검토했고 진혁은 바쁜 업무 중에도 틈만 나면 지하 작업실을 찾아 그녀가 작업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평온함을 얻었다. 두 사람은 비록 비즈니스 파트너로 시작했으나 공통의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동지의 이상의 묘한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진혁은 세아의 곁에 있을 때만은 CEO로서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의 남자로서 숨을 쉴 수 있었다. 세아 또한 차가운 얼음성 같았던 진혁의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 조금씩 발견하며 그를 향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거리는 물리적인 공간보다 훨씬 가깝게 좁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도 잠시 진혁의 정적인 최유리가 세아의 약점을 잡기 위해 그녀의 고향과 어린 시절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유리는 세아가 과거에 어떤 사건에 휘말려 이름까지 바꾸고 살아야 했던 비밀을 캐내어 이를 빌미로 그녀를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세아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경우 진혁과 강화그룹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은밀히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해 유리의 움직임을 차단하려 애썼지만 유리의 집요함은 예상보다
강력하여 위협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진혁은 세아의 안색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채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으나 세아는 아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답을 회피했고,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작은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되어 싹트기 시작했다. 진혁은 세아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느꼈고, 세아는 진혁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어두운 이면을 끝까지 숨기려 노력하며 혼자만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리는 세아를 남몰래 호텔로 불러내어 그녀의 과거 사진과 서류들을 들이밀며 당장 진혁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고, 세아는 눈앞에 사진들을 보며 잠시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유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유리가 제시한 자료들 중 일부가 조작된 것임을 단번에 간파하고, 오히려 유리가 이 자료를 얻기 위해 행했던 불법적인 뒷조사 과정의 증거를 역으로 제시하며 유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세아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아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준 원동력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유리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유리는 세아의 예상치 못한 강한 반격에 당황하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고, 세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 경고하고는 미련 없이 호텔방을 나섰다. 복도로 나온 세아는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의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멀리서 자신을 마중 나온 진혁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었으며, 진혁은 그녀의 굳은 표정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다. 진혁은 이미 유리가 세아를 만났다는 보고를 받고 달려온 상태였으며 그는 세아에게 더 이상 혼자 짐을 짊어지지 말라고 말하며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자신은 끝까지 그녀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세아는 그의 품 안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아주 짧게 흘렸으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진정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제는 누구도 두 사람의 결속을 방해할 수 없음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마쳤다. 진혁은 세아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며 유리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지시했고, 강화그룹의 법무팀과 보안팀은 유리의 일가족이 저지른 탈세와 횡령 혐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진혁은 자신이 왜 그토록 냉혈한 경영자가 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를 고백했으며, 세아는 자신의 본래 이름과 복원가가 된 운명적인 계기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날 밤의 대화는 두 사람의 사랑을 단순한 계약 이상의 영혼의 결합으로 승화시키는. 세아는 진혁의 손을 꼭 잡으며 내일 벌어질 폭풍 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진혁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자 기적이라고 속삭였다. 창밖의 도시 야경은 어제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났으며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의 태양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완벽한 한 쌍으로 거듭나며 내일의 전투를 향한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유리의 가문인 대현그룹은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으며 순식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유리는 자신의 협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으며, 진혁은 단 한 치의 자비도 없이 그들을 몰아붙여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시켰다. 세아는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권력의 무상함과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정의로운지를 깊이 깨달았고, 진혁은 그녀의 조언에 따라 대현그룹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기금을 마련하는 등 경영,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대중은 강화그룹에 단호하면서도 포용력 있는 대처에 찬사를 보냈고, 진혁과 세아의 이미지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부로 각인되며 확고부동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제 단순한 쇼윈도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바탕이 된 완벽한 동행으로 발전했고,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지평선이 활짝 열리고 있었다. 세아는 이제 청운각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착수했으며, 그녀가 고택의 낡은 먼지를 털어내고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낼 때마다 진혁은 곁에서 묵묵히 그녀의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낡은 기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에서 두 사람은 과거와 현재가 조우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공유했고, 세아의 손길 아래 되살아나는 유물들의 가치는 곧 강화그룹의 문화적 위상으로 이어져 기업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주었다. 진혁은 세아를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웠으며, 세아는 진혁을 통해 자신의 재능이 세상에 어떻게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두 사람의 미소는 청운각의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했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봉오리처럼 싱그럽고 아름답게 세상을 향해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강진혁의 거대한 저택으로 이사하는 날, 한세아의 짐은 고작 서너 개의 상자가 전부였으며, 그 안에는 화려한 옷가지나 보석 대신 낡은 서적들과 복원에 필요한 정밀 도구들만이 가득 차 있었다. 저택의 하인들은 명품 가방 하나 없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뒤에서 수군거렸으나, 세아는 그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방으로 지정된 공간을 묵묵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실크 벽지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오래된 나무들이 주는 생명력에 더 큰 위안을 얻었으며, 자신이 이 차가운 황금 세장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짐을 풀었다. 세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차가웠던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따스하고 지적인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제 이곳이 단순한 거처가 아닌 자신의 신념을 증명할 새로운 전쟁터임을 직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세아가 저택에 들어온 이후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는데, 그녀가 머무는 방은 항상 정갈하고 고요한 공기가 감돌았으며, 이는 끊임없이 화려함을 쫓는 송여사의 공간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진혁은 퇴근 후 저택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세아의 방 틈새로 흘러나오는 은은한 차 향기와 고서 특유의 향기에 이끌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곤 했으며, 그녀가 이 낯선 공간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도 차마 먼저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다. 저택의 고용인들은 세아의 겸손하면서도 기품 있는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주류 사회의 시선은 그녀를 강화그룹에 어울리지 않는 조각으로 취급하며 차가운 냉대를 보냈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고, 그녀가 가진 수수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이 언제쯤 이 저택의 견고한 벽을 허물게 될지 은밀히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며칠 뒤 송여사는 세아를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문의 여인들과 정잭의 부인들을 초대한 대규모 티파티를 열었으며, 그녀는 세아가 이 화려한 사교계의 높은 벽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음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송여사는 세아에게 가장 수수한 옷을 입고 나오라고 넌지시 압박을 가했고, 이는 세아가 다른 부인들의 화려한 드레스 사이에서 초라하게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으나, 세아는 오히려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방식을 준비했다. 세아는 진혁에게 이번 파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자신의 내면이 가진 힘이 외적인 장식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고, 진혁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확신에 찬 빛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파티 당일 저택의 정원은 각양각색의 명품으로 치장한 여인들로 붐볐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계단을 내려오는 세아의 모습에 고정되었으며, 장내에는 순간적인 정적과 함께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세아는 장식 하나 없는 단아한 회색 실크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만을 착용한 채 우아한 걸음걸이로 파티장에 나타났으며, 그녀의 모습은 마치
화려한 열대어들 사이를 헤엄치는 고결한 백조와 같은 이질적인 기품을 풍기고 있었다. 부인들은 그녀의 가방이 브랜드 로고조차 없는 평범한 가죽 제품인 것을 확인하고는 노골적으로 입을 가리며 비웃었지만 세아는 그들의 무례한 시선을 미소로 넘기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여유를 보였다. 송 여사는 세아를 중앙석으로 안내하며 그녀의 출신과 학벌에 대해 은근히 비꼬는 질문을 던졌고 주변의 여인들은 세아가 당황하기를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으나 세아는 오히려 그들의 얕은 지식을 역이용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사교계의 언어가 아닌 예술과 역사의 언어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이 평소 자랑하던 고가 수집품들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분위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한 부인이 자신이 최근 경매에서 낙찰받은 유명 화가의 유작이라며 그림 한 점을 자랑스럽게 내보였고 사람들은 그 화려한 색감에 감탄하며 수억 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아는 멀리서 그 그림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정교하게 제작된 위작임을 단번에 알아챘으며 그녀는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난공도구 강신나. 그녀는 붓터치의 질감과 캔버스 뒷면의 미세한 산화 상태를 언급하며 해당 작품이 원작자가 사용하던 기법과는 치명적으로 다른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들은 부인들의 얕은 상식을 완전히 압도해버렸다. 그림의 주인은 당황하며 세아의 말을 부정하려 했으나 세아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었기에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으며 송 여사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당 그림이 위작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과 당시 화가가 처했던 경제적 상황까지 곁들여 설명하며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인문학적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압도되어 자신들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예술의 가치는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진실성에 있다고 일침을 가했으며 이는 오직 돈과 명성만을 쫓던 그곳의 여인들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다가갔다. 진혁은 2층 발코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는 세아가 자신의 도움 없이도 그 거친 여인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에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과 경외심을 느꼈다. 그는 세아가 단순한 복원가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고도의 전략적 안목을 가진 천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존경으로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후 파티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제 위기와 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옮겨갔고 부인들은 남편들에게서 들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식견을 뽐내려 애썼으나 세아는 이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세아는 문화재 복원가로서 각국의 국부 펀드가 예술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자산에 끼치는 파급 효과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제시했으며 그녀의 답변은 경제 전문가가 내놓은 리포트보다 훨씬 날카롭고 현실적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무시하는 대신 그녀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일부 부인들은 세아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앞다투어 명함을 내미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송 여사는 자신이 짜놓은 덫에 오히려 자신이 걸려든 꼴이 되자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미 대세는 세아에게 기운 뒤였으며 파티는 세아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파티가 끝난 후 진혁은 서재로 세아를 불러 그녀의 활약에 대해 깊은 찬사를 보냈으며 그는 세아가 보여준 지적인 카리스마가 강화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세아는 여전히 수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진혁은 그녀의 겸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야망과 능력을 읽어내며 그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서에게 명해 세아의 학창시절과 해외 체류 당시의 행적을 더 정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는 그녀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자신의 사업에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위함이었다. 세아는 진혁의 이러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으나 자신도 언젠가는 그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청운각, 복원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진혁의 비밀 조사가 진행될수록 세아의 과거에는 평범한 복원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위험한 기록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그녀가 유럽의 지하 경매 시장을 좌지우지하던 큰손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혁은 그녀가 왜 그런 위험한 세계를 떠나 한국의 작은 연구소에 은둔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었으며 그녀의 정체가 발각될 경우 가문에 닥칠 파장을 우려하면서도 그녀를 향한 끌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세아가 단순히 과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거나 혹은 더 큰 목표를 위해 힘을 숨기고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도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진혁은 세아를 향한 조사를 중단시키는 대신 그녀의 주변에 철저한 경호 인력을 배치하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격리하는 동시에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들을 이어나갔다. 한편 송 여사는 파티에서의 굴욕을 갚기 위해 최유리와 손을 잡고 세아의 학벌 위조 의혹을 언론에 터뜨리려 획책했으며 그들은 세아가 다녔다고 주장하는 해외 대학의 졸업생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없다는 허위 제보를 준비했다. 그들은 세아가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했다는 자극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중의 공분을 사려 했고 진혁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세아를 버리게 만들려는 비열한 음모를 꾸몄다. 세아는 이미 저택 내에 심어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 송 여사와 최유리의 관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의 입지를 좁힐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진혁에게 이번 일은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선언하며 그에게 단지 관객으로서 지켜봐달라고 요청했고 진혁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압도되어 그녀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세아는 과거 자신이 해외 대학에서 사용했던 본명과 그곳에서 받았던 수많은 훈장 및 자격 증명서들을 꺼내어 정리하며 적들이 달려들기를 기다렸고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둔 맹수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원가가 아니라 전 세계 문화재 시장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으며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대한민국의 사교계는 물론 학계 전체가 뒤집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 드디어 언론에 세아의 신분, 세탁, 의혹, 기사가 실리기 시작하자 세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며 송 여사와 유리가 준비한 모든 공격을 단 한 번의 반격으로 무력화시켰다. 기자회견장은 세아의 압도적인 아우라와 반박 불가능한 증거물들 앞에 숙연해졌으며 뉴스를 지켜보던 대중은 수수한 외모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정한 가치에 열광하며 세아를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받들기 시작했다. 진혁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온 세아를 말없이 껴안았으며 그는 그녀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맹세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가슴 깊이 새겼다. 세아는 진혁의 품에서 비로소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었으며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완벽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며 더욱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송 여사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자 저택 방구석으로 숨어들었고 최유리는 사교계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해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서두르는 등 악인들의 몰락은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세아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는 대신 다시 수수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청운각의 기와를 닦으며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고 진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배워나갔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세아의 진짜 정체가 공개되자 과거
그녀와 원한 관계에 있던 국제적인 유물 밀수 조직이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세아가 가진 보건 기술과 고대 유물의 위치 정보를 노리고 한국으로 킬러를 급파했다. 진혁은 이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강화그룹의 전 보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아를 보호하기 위한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으며, 그는 이제 비즈니스가 아닌 목숨을 건 전쟁을 시작해야 함을 직감했다. 세아는 자신 때문에 진혁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진혁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나의 책임이라며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고,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저택의 정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세아는 자신의 도구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장비들을 점검하며 장인이 아닌 전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것을 맹세했다. 어느 날 밤, 조직의 일원들이 저택의 담장을 넘어 침입했고, 진혁과 세아는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대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유인하여 일망타진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세아는 저택의 구조를 활용해 침입자들의 시야를 교란했고, 진혁은 보안팀과 공조하여 그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으며,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했다. 마지막 우두머리가 세아를 인질로 잡으려 시도했지만, 세아는 보건도구인 정밀 송곳을 활용해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급소를 공략하여 무력화시켰고, 진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세아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세아는 오히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수수한 표정으로 웃어 보여 진혁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자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서의 인연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어떤 시련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음을 확신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세아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고 강화그룹의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를 선도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수수한 패션은 오히려 세련된 지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전국적인 유행을 일으켰다. 진혁은 그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문화 컨텐츠 사업에서 찾아내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두 사람의 시너지는 강화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세아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저녁 진혁을 위해 차를 우려내며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지켜나갔고, 진혁은 그녀가 내어주는 찻잔 속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함을 발견하며 미소 지었다. 수수한 겉모습 속에 숨겨진 천재적인 영혼과 차가운 CEO의 만남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세아는 청운각의 마지막 복원을 마치던 날, 진혁을 그곳으로 초대하여 달빛 아래에서 조촐한 축하 행사를 가졌으며, 고택의 처마 끝에 걸린 달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진혁은 세아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청혼했고, 이번에는 계약서가 아닌 영원한 사랑의 서약을 담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으며,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두려움을 모두 청운각의 낡은 기와 너머로 날려보냈고,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기로 약속했으며,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은 멈춘 듯 고요해졌다. 수수한 보건관은 이제 재벌가의 안주인을 넘어 한 남자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고, 차가운 CEO는 그녀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은 따뜻한 인간으로 거듭나며,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의 클라이맥스로 향했다. 강화그룹 본사 건물의 유리 외벽은 차가운 새벽빛을 반사하며 도심의 소음 속에서도 기괴할 정도의 정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로비에 들어선 직원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겁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보안 팀원들은 일제히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하여 출입 통제 구역을 점검하고 있었으며, 서버실에서는 붉은색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거리며 중대한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손실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분노와 냉정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핵심 설계 도면을 경쟁사에 넘긴 정황이 포착되었기에 진혁은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 의심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는 어젯밤부터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유출 경로를 추적했으나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고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진혁은 이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자신의 경영권은 물론 강화그룹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임을 직감하며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움켜쥐었고 창밖의 차가운 빌딩 숲을 응시하며 승부수를 던질 타이밍을 계산했다. 같은 시각 최유리는 자신의 화려한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서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강진혁이 무너지고 한세아가 쫓겨나는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유리는 진혁의 측근 중 한 명을 거액으로 매수하여 보안카드를 복제하게 했고 유출된 데이터를 한세아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경유하도록 조작하여 모든 혐의를 세아에게 씌우려는 치밀한 덫을 놓았다. 그녀는 이제 곧 이사회가 열리면 세아가 산업 스파이라는 증거가 터져나올 것이라 믿으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고 강진혁이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소름 끼치는 쾌락을 만끽하고 있었다. 세아는 저택의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복잡하게 얽힌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빠르고 정확하게 자판 위를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적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진혁의 안색이 평소보다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님을 직감하여 독자적으로 강화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속하여 방어막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세아는 문화재 보건가로서 익힌 세밀한 관찰력을 디지털 세계에 투영하여 데이터의 미세한 흐름 속에 숨겨진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범인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범인이 남긴 가짜 흔적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진짜 공격지가 어디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고도의 암호 해독 기술을 동원했고 그녀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보안, 업체도 구비하지 못한 세계 최정상급의 보안 툴이었다. 세아는 과거 유럽에서 활동할 당시 전 세계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했던 비밀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범인의 IP 주소가 대현 그룹 본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수수한 보건가가 아닌 전 세계 정보기관조차 경외하는 전략 분석가로서의 날카로움을 띠고 있었으며 자신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을 올렸다. 진혁은 이사회를 1시간 앞두고 보안팀장으로부터 한세아의 노트북에서 유출된 데이터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으며 그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나 본능적으로 세아가 그럴 리 없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조작된 증거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조사를 명령했지만 이사회 멤버들이 이미 회의실에 집결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깨달았다. 진혁은 세아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사실 여부를 묻고 싶었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로 연루되어 있다면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단죄해야 한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는 갈등을 느끼며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 갇혀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세아가 평소와 다름없는 단아한 차림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으며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진혁의 불안한 영혼을 일순간 진정시키는 신비한 힘을 발휘했다. 세아는 진혁에게 아무런 설명도 요구하지 않은 채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화면에는 유출된 데이터가 실제로 이동한 경로와 조작된 증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시각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범인은 내부 보안팀장과 최유리의 결탁이며 그들이 주고받은 비밀 메시지 내역까지 모두 복구해 두었다고 말하며 진혁의 귀를 의심케 하는 진실을 폭로했다. 진혁은 화면에 나타난 증거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특히 자신이 신뢰했던 보안팀장이 유리의 첩자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세아가 보여준 천재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압도되어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세아가 어떻게 이런 정보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질문보다 행동이 우선임을 깨닫고 세아가 건넨 자료를 바탕으로 이사회장에서 벌어질 반전의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진혁은 세아의 손을 꽉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대신해 깊은 눈빛을 보냈고 세아는 당신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일이라며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여 두 사람의 유대감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이사회장에 들어선 진혁은 자신을 몰아세우려는 이사들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유리는 승리를 확신한 듯 의기양양하게 진혁의 해임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천장을 울리며 승리자의 오만함을 가득 담고 있었다. 하지만 진혁이 세아의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는 순간 장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유리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듯 창백하게 변했으며 보안팀장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다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진혁은 유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당신의 탐욕이 강화그룹을 위태롭게 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그녀를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유리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였기에 이사들은 일제히 등을 돌려 진혁에게 지지를 보냈고 강화그룹의 경영권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진혁에게 더욱 공고하게 집중되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이사들은 배후에서 이 모든 증거를 찾아낸 조력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으나 진혁은 세아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며 그녀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세심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제 세아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사업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파트너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그녀의 평온한 삶을 위해 기꺼이 그 공을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퇴근 후 저택으로 돌아온 진혁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는 세아의 뒷모습을 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을 느꼈고 그는 그녀를 뒤에서 살며시 껴안으며 평생 그녀의 곁에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세아는 그의 품에서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선택한 남자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두 사람은 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서로의 심장 박동을 공유하며 짧은 평화를 만끽했다. 하지만 세아는 유리의 배후에 더 거대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으며 대연그룹의 후계자인 최태준이 이번 유출 사건의 실패를 보고받고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다시금 긴장의 끈을 조였다. 최태준은 유리와는 달리 매우 치밀하고 잔혹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는 강화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었기에 세아는 이제 진혁과 함께 더 큰 전쟁을 치러야 함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서재로 들어가 전 세계의 협력자들에게 연락하여 최태준의 자금 흐름과 약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이번에는 방어가 아닌 공격을 통해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세아의 눈빛에는 장인의 인내심과 전사의 투지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진혁이 다치지 않도록 자신이 모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날을 갈고 있었다. 다음 날 진혁은 세아의 조언에 따라 대연그룹의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기 위한 비밀 회동을 시작했으며 그는 세아가 분석해준 주주들의 성향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그들을 설득해 나가며 최태준의 입지를
조금씩 흔들어 놓았다. 진혁의 공격적인 경영 행보에 당황한 태주는 반격을 시도하려 했으나 세아가 미리 설치해둔 금융 방어망에 막혀 번번이 좌절했고,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보이지 않는 손에 정체에 대해 극도의 공포와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완벽한 공조는 강화그룹 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CEO 부부의 강력한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며 그룹의 결속력은 역대 최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세아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다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안아 침대에 눕히며 그녀의 가녀린 어깨 위에 얹힌 무거운 짐을 자신이 나누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묻은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넘겨주며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 고백은 세아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지친 영혼을 치유해주는 감미로운 자장가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히 부부라는 이름을 넘어 서로의 꿈과 야망을 공유하는 동지로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으며, 그들의 앞길을 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이제는 두렵지 않은 무적의 한 쌍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최태주는 마지막 수단으로 세아의 가장 소중한 장소인 청운각을 파괴하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고, 그는 용역들을 동원해 청운각에 불을 지르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리며 세아의 정신을 무너뜨리려 획책했다. 세아는 청운각에 설치된 감지기를 통해 침입자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했고, 그녀는 진혁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신으로 청운각으로 향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곳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다. 어둠이 짙게 깔린 청운각의 마당에서 세아는 침입자들과 마주했고, 그녀의 손에 들린 복원용 망치는 이제 역사를 수호하는 무기로 변해 적들을 압도하는 위용을 뿜어내며 긴박한 대결의 순간을 예고했다. 세아는 침입자들의 공격을 유연하게 피하며 그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여 하나둘씩 쓰러뜨렸고,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한 무용을 보는 듯 아름다우면서도 치명적인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지켜보던 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마지막 남은 자가 불을 붙이려던 순간 뒤늦게 도착한 진혁과 보안팀이 그를 제압했고, 진혁은 세아의 안위를 확인하며 그녀를 강하게 껴안았으며 청운각은 그녀의 용기 덕분에 무사히 보존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최태준의 범죄 행각은 돌이킬 수 없는 증거로 남게 되었고, 진혁은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여 태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며 대현그룹과의 지루한 싸움에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마쳤다. 청운각의 기와 위로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며 세아와 진혁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두 사람은 함께 훼손된 부분을 점검하며 다시금 일상의 평화를 되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났다. 세아는 이제 수수한 복원가로서의 삶과 강력한 전략가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며 진혁의 곁에서 영원한 전설로 남을 준비를 마쳤고, 진혁은 그녀가 만든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왕이 되어 그녀를 평생 추앙하며 살 것을 맹세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달으며 진정한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였고, 그들의 결합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위대한 서사시로 기록될 것임을 예고하며 막을 내렸다. 최유리는 연이은 실패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을 느끼며 자신의 마지막 보루인 그랜드 서울국제아트 가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세아의 무식함과 천박한 배경을 전 세계 상류층 앞에서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그녀를 영원히 매장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유리는 정재계의 거물들과 해외의 유명 수집가들을 대거 초대하여 판을 키웠고, 세아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정중한 초대장을 보내 그녀를 화려한 조명 아래의 단두대로 불러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잔인한 복수의 서막을 올렸다. 강진혁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금박의 초대장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세아에게 이번 행사가 명백한 함정임을 경고하며
참가를 만류하려 했다. 그는 최유리가 어떤 비열한 수단으로 세아를 곤경에 빠뜨릴지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직접 동행하거나 대규모 홍보팀을 대동하여 그녀를 보호하려 했으나 세아는 오히려 평온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다. 진혁은 그녀의 고집스러운 눈빛에서 단순한 자만심이 아닌 무언가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는 장인의 결연함을 읽어냈고 결국 그녀의 의지를 존중하여 한 걸음 뒤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결정하며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를 다시금 확인했다. 세아는 행사 당일에도 화려한 드레스 대신 은은한 진주빛이 감도는 개량 한복 스타일의 정갈한 의상을 선택하여 자신의 고유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는 대신 오직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오래된 비녀 하나만을 머리에 꽂아 절제된 아름다움의 정수를 표현했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늘이 최유리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으며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과도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곁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조차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숨을 죽이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가라 행사장인 특급 호텔 연회장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샹들리의 조명 아래 수많은 명품 드레스와 턱시도의 물결로 가득 차 눈이 멀 정도의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다. 입구에 세아가 등장하자마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그녀의 지나치게 수수한 차림새를 보며 약속이라도 한 듯 비아냥거리는 속삭임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유리는 기다렸다는 듯 세아에게 다가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 귀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라며 은근히 면박을 주었지만 세아는 오히려 유리의 화려한 목걸이가 진품인지 의심스럽다는 눈빛을 보내 유리의 평정심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으며 주도권을 잡았다. 유리는 세아를 행사장 중앙에 전시된 거대한 청자 앞으로 안내하며 예술적 소양이 부족한 그녀를 망신주기 위해 주변에 저명한 미술 평론가들을 불러 모아 질문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평론가들은 어려운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청자의 기법과 역사적 가치에 대해 세아에게 의견을 물었고 유리는 세아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승리감에 도취했다. 하지만 세아는 청자의 표면을 단 한 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지닌 치명적인 결함과 위작의 근거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냉철한 감정사의 날카로운 빛으로 변해 있었다. 세아는 나지막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꽂히는 단호한 목소리로 해당 청자가 고려시대의 진품이 아니라 20세기 초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재현품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약의 산화 상태와 하단부에 남은 미세한 가마의 흔적을 언급하며 당시의 제작 방식으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특징들을 조목조목 짚어냈고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유리는 당황하며 권위 있는 감정서가 있다고 소리쳤지만 세아는 그 감정서조차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해박한 지식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를 압도했다.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예고되지 않았던 귀빈인 세계적인 예술품 수집가이자 영국 귀족인 해링턴 경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자 모든 시선은 일제히 그에게 쏠리며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해링턴 경은 평소 한국의 재벌들조차 만나기 어려운 거물 중의 거물이었기에 유리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 서둘러 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환대했다. 하지만 해링턴 경은 유리의 인사를 가볍게 목내로 넘긴 채 누군가를 찾는 듯 다급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그의 시선이 마침내 행사장 구석에 서 있던 세아에게 고정되자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해링턴 경은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세아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으며 그녀의 앞에 서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혀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 인사를 건네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세아를 마스터 한이라고 부르며
루브르 박물관의 비밀 프로젝트 이후로 다시 뵙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손에 정중히 입을 맞추었다. 유리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변 사람들은 세아가 세계 미술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자 전설적인 전문가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는 자신들이 저질렀던 무례한 언행을 떠올리며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다. 해링턴 경은 사람들을 향해 이분이 아니었다면 유럽의 수많은 문화유산이 사라졌을 것이라며 세아의 업적을 찬양했고, 그녀가 가진 감시관은 전 세계에서 단 3명에게만 허락된 신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세아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경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고,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그녀의 권위를 더욱 드높여 주었으며, 이제 행사장 안의 공기는 세아를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진혁은 뒤늦게 행사장에 도착하여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으며, 그는 세아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과 동시에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유리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가 오히려 세아의 정체를 화려하게 드러내는 무대가 되자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으며, 그녀를 따르던 무리들도 이제는 세아의 눈치를 보며 멀찍이 물러났다. 세아는 유리에게 다가와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돈으로 사는 감정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꿰뚫어보는 진실된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을 흘렸고, 세아는 해링턴 경과 함께 유유히 전시장을 돌며 작품들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곧바로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 전 세계로 타전되기 시작했다. 진혁은 세아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당신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모두 보게 된 것 같다고 속삭였고, 세아는 그의 눈을 보며 자신은 언제나 당신 곁에 평범한 아내이고 싶었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모습은 행사장 중앙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으며, 그들을 시기하던 모든 목소리는 이제 찬사와 부러움의 환호성으로 바뀌어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해링턴 경은 두 사람의 결합이 예술과 자본의 가장 완벽한 만남이라며 축배를 제의했고, 강화그룹의 위상은 세아의 명성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수직 상승하는 유례없는 경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가라 행사가 끝난 후 세아의 정체는 연일 일간지 일면을 장식했으며, 대중은 그녀의 수수한 패션과 대비되는 압도적인 재능에 열광하며 그녀를 이 시대의 진정한 귀족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다. 유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교계에서 영구히 퇴출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문인 대현그룹마저 세아의 명성에 도전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거래처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세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다시 수수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청운각으로 향했으며, 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진정한 강함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진혁은 세아를 위해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춘 문화재 보존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그녀에게 결혼 기념 선물로 제안했으며, 세아는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하여 센터 운영을 맡아 후황 양성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부부를 넘어 인류의 유산을 지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위대한 동반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세아는 청운각의 덴마루에 앉아 진혁과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도전과 행복을 상상했고, 그녀의 미소는 떨어지는 낙엽조차 멈추게 할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편에서 유리의 오빠인 최태주는 동생의 몰락에 분노하며 세아의 개인적인 약점을 잡기 위해 그녀의 어린 시절 스승이었던 인물을 매수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태주는 세아가 과거의 복원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그는 이제 강화그룹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아는 이러한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적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방치하며 조용히 반격의 그물을 짜나갔다. 그녀의 지혜는 이제 경영 전쟁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될 준비를 마쳤고 진혁은 그녀의 든든한 검이 되어 적들을 베어나갈 태세를 갖추었다. 태준이 매수한 인물이 언론에 양심 고백을 하겠다며 등장했지만 세아는 이미 그 인물이 과거에 저질렀던 횡령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여 역으로 그를 압박했고 가짜뉴스 사태는 시작되기도 전에 진압되는 허망한 결과를 낳았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세아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결국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아는 정의가 승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진실의 힘을 믿게 되었고 진혁은 그녀를 통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존재를 확인하며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녀에게 바칠 것을 다짐했다. 두 사람의 앞길에는 이제 어떤 장애물도 없었으며 오직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한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진혁과 세아는 저택의 발코니에서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이제 가면을 벗어 던진 진실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며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세아의 수수한 외모 속에 감춰졌던 찬란한 태양과 같은 영혼은 이제 진혁의 삶 전체를 비추는 유일한 등불이 되었고 진혁은 그녀라는 바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영원한 항해를 시작했다. 수수한 보건가와 차가운 CEO의 만남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금강석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억될 것임을 예고하며 장엄한 장의 막을 내렸다. 강화그룹의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모여든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최유리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은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 앉은 박 이사는 진혁을 몰아내기 위한 마지막 공세를 준비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출입문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회의실 내부의 정적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강력한 압박감을 발산하며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강진혁은 평소보다 훨씬 차분한 모습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으며 그의 단단한 어깨 위에는 그룹의 운명이라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의지와 세아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어젯밤 세아와 함께 검토했던 비자금 장부와 불법 승계, 시나리오가 적힌 파일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갈무리하며 적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의 침착함을 유지했다. 진혁은 곁에 있는 비서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고 이제 곧 시작될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예감하며 깊은 심호흡을 통해 차가운 이성을 날카롭게 가다듬어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세아는 회의실 밖 대기실에서 정갈하게 차려입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안에는 강화그룹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물들이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CEO의 아내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룹의 미래를 재편할 비밀 고문이자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전략가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세아의 맑은 눈동자는 복도 끝을 응시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평온함을 유지했고 그녀가 내뿜는 정적인 카리스마는 주변을 지나가는 직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위엄을 갖추고 있어 전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사회가 시작되자마자 박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강진혁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최근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의 해임안을 상정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던져 장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는 미리 매수해둔 주주들의 동조를 끌어내며 진혁이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경영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애썼으며 최유리는 옆에서 거들며 세아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우는 자극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진혁은 그들의 공격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여 공격자들을 당황하게 했으며 그의 침착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반격의 칼날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혁은 발언권을 얻자마자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자료는 강화그룹의 진정한 위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 순간 대회의실의 문이 열리며 세아가 압도적인 기품을 풍기며 당당하게 입장했다.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세아의 등장에 당황하여 웅성거렸지만 그녀가 단상에 올라 태블릿을 연결하고 화면에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을 띄우자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한 정적 속에 빠져들었다. 세아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박 이사와 최유리가 대연그룹과 내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정황을 날카로운 논리로 분석하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세아가 제시한 증거들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실제 거래된 계좌 내역과 조작된 서류의 원본, 그리고 그들이 비밀리에 나눈 대화 녹취록까지 포함된 완벽한 것이었기에 반대파들은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문화재 복원가로서 익힌 세밀한 안목을 동원해 그들이 위조했던 서류들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냈으며 범죄 심리학적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을 낱낱이 파헤쳐 이사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끌어냈다. 유리는 자신의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부인하려 했으나 세아가 제시한 결정적인 영상 증거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몰락을 직감해야 했다. 장내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진혁과 세아에게 기울었으며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원로 이사들은 세아의 천재적인 지략과 용기에 감탄하며 강진혁 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하여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진혁의 완승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진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세아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의 활약에 무언의 감사를 전했고 두 사람의 실루엣은 창밖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빗줄기를 배경으로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위엄있게 빛났다. 박 이사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강화그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의 썩은 살점을 완전히 도려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사회 종료 후 진혁은 전 사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한세아가 단순한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그룹의 위기를 구한 최고의 전략 고문임을 공식화했으며 그녀를 향한 수많은 의구심과 비난은 이제 존경과 찬사로 완전히 바뀌어 전사적으로 확산되었다. 세아는 수줍은 듯 수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은 강화그룹의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모든 직원이 그녀를 진정한 안주인으로 인정했다. 진혁은 세아와 함께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다고 고백했고 세아는 그의 품에 기대어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세아는 승리의 기쁨에만 도취하지 않고 이번 사건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던 글로벌 투기 자본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강화그룹의 방어막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구상에 돌입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조언했으며 진혁은 그녀의 해안을 전격 수용하여 그룹의 지배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는 업계에서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며 강화그룹을 단순한 재벌 기업이 아닌 국가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가치 중심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들의 명성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세아의 본가인 청운각은 이제 단순한 고택이 아니라 강화그룹의 문화적 뿌리이자 미래 비전의 상징으로 거듭났으며, 세아는 그곳에서 매주 인문학 강연을 열어 젊은 인재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인내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다. 진혁은 바쁜 일정 중에도 반드시 강연장에 참석하여 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녀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온기와 소통의 기술을 다시금 배우며 진정한 리더로서 완성되어 갔다. 사람들은 수수한 차림의 세아가 내뿜는 고결한 정신에 감동하여 그녀를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로 추앙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따뜻한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며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바꾸어 나갔다. 한편 감옥에 갇힌 최유리와 박이사는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고, 그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이는 권력과 부를 부당하게 탐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세아는 그들에 대한 연민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자이자 최고의 조력자로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전쟁터와 같은 경영 현장에서도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으며, 그들의 눈동자에는 이제 시련이 남긴 상처 대신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찬란한 희망의 빛만이 가득 차올라 세상을 밝게 비추었다. 어느덧 폭우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비치자 진혁과 세아는 옥상 정원에 올라 무지개를 바라보며 짧은 휴식을 취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로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공유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세아에게 이번 주말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단둘이서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고, 세아는 그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범한 연인으로서의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이제 거친 파도를 함께 넘은 동지이자 영혼의 반려자로서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따뜻한 봄바람만이 불어올 것임을 예고하며 서로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세아는 여행 가방을 챙기며 여전히 수수한 면바지와 편안한 셔츠를 골라 넣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 값진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건도구 하나를 소중히 챙겨 넣었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소박함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겼고, 자신의 화려한 슈퍼카 대신 세아가 좋아하는 낡은 지프차를 직접 운전하며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장소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흐르는 감미로운 음악은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그들이 지켜낸 정의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여행의 설렘을 더해주었다. 도착한 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의 별장이었으며,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핸드폰을 끄고 오직 서로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세아는 진혁에게 자신이 왜 그토록 수수한 삶을 고집했는지에 대한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진혁은 그녀의 아픔을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으며,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영혼이 완벽하게 결합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투명한 관계가 되었고, 그 어떤 오해나 시련도 그들의 결속을 방해할 수 없음을 확신하며 영원한 사랑의 서약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세아는 진혁을 위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진혁은 그녀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성찬이라고 극찬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눈물을 글썽였다. 두 사람은 해변을 산책하며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맞춰 발걸음을 옮겼고 모래사장 위에 서로의 이름을 나란히 적으며 영원한 동행을 약속했으며 그들의 웃음소리는 갈매기들의 노래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바다 풍경 속에 녹아들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강화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인간 중심의 가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쏟아냈고 그들의 열정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신호탄이 되어 세상을 향해 쏘아 올려졌다. 본사에 도착한 진혁과 세아를 맞이한 직원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으며 그들의 표정에는 리더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자부심이 가득 차 있어 그룹 전체의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차게 변화했음을 실감케 했다. 세아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와 잠시 멈추었던 복원 작업을 재개했으며 그녀의 손길은 이제 역사를 되살리는 것을 넘어 미래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장인의 손길로 거듭나며 더욱 정교하고 섬세하게 움직였다. 진혁은 집무실에서 세아가 제안한 혁신안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며 그룹의 체질을 개선해 나갔고 강화그룹은 이제 수익을 넘어 가치를 창출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진화하며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 기염을 토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내보를 통해 전 직원에게 공유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도전과 승리 그리고 진정한 가치에 대한 서사시로 읽히며 직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그룹 내에는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세아는 이제 강화그룹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으며 그녀가 가끔 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은 그녀의 소탈함과 지혜에 매료되어 자신들의 일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혁은 세아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끝없는 지혜와 에너지를 얻으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장을 이룩했고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며 세상을 향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진혁과 세아의 가슴 속에는 봄보다 따뜻한 사랑의 열기가 가득했으며 두 사람은 청운각의 마당에 앉아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평온한 일상을 만끽했다. 세아는 진혁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고 진혁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 더욱 완벽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으며 이야기는 가장 행복한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결혼식 당일 아침 청운각의 뜰하게는 서늘한 새벽 공기가 감돌았으며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은 하얀 서리는 마치 신부의 면사포처럼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다. 한세아는 화려한 메이크업 대신 투명한 피부결을 살린 최소한의 화장만을 마친 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평온한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하며 지난 수개월간의 격동적이었던 시간들을 조용히 반추했다. 그녀는 화려한 레이스나 보석이 박힌 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단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었으며 그 소박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결한 기품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함보다도 강력한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세아의 손가락은 부드러운 옷감을 쓸어내리며 이제는 단순한 계약의 상대가 아닌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가 된 진혁과의 미래를 설계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올랐다. 강진혁은 본가 서재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한세아라는 여성을 만나기 전과 후로 얼마나 극명하게 나뉘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으며 차가운 이성만이 지배하던 그의 가슴에는 어느새 따뜻한 인간미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과거에 오만했던 자신을 뒤로 한 채 오직 세아만을 위한 신실한 남편이 되겠다는 맹세를 다짐하며 자신의 눈동자에 서린
깊은 애정을 확인했다. 진혁은 오늘 이 결혼식이 단순한 가문의 결합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처를 찾는 성스러운 의식임을 직감했고, 세아를 향한 그의 마음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산과 같이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비서가 가져온 반지를 확인하며 그 안에 새겨진 두 사람의 이름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의 증표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예식장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본식은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청운강 마당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을 초대한 채 소박하고 경건하게 거행되었으며, 하객들은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이 느껴지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세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대신 혼자서 당당하게 자갈길을 걸어 들어올 때 진혁은 그녀의 모습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빛을 발견했으며, 그의 눈시울은 뜨거운 감동으로 붉게 물들었다. 사람들은 명품 브랜드의 로고 하나 없는 그녀의 웨딩드레스가 주는 고귀함에 찬사를 보냈으며, 세아의 걸음걸이마다 배어나오는 우아함은 그 자리에 모인 정재계 인사들에게 진정한 명문가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두 사람이 마주서서 서로의 눈을 응시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며 두 사람을 하나의 운명으로 묶어주는 신비로운 일체감을 선사했다. 주례도 없이 진행된 혼인 서약에서 진혁은 원고도 보지 않은 채 세아를 향해 자신의 진심이 담긴 고백을 이어나갔으며, 그는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자신의 어두웠던 삶을 어떻게 비추었는지를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낭독했다. 세아 또한 진혁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자신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었음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것을 하객들 앞에서 엄숙히 맹세했다. 서약이 끝나고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할 때 하늘에서는 축복의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해 청운각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들었으며, 하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며 세기의 커플이 탄생했음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 짧고도 강렬한 예식은 참석한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진정한 사랑의 교과서로 기억되었으며,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을 넘어 시대의 가치를 바꾸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결혼식 이후 강화그룹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진혁은 세아의 조언에 따라 문화와 예술을 경영에 접목한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다. 세아는 강화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전 세계에 훼손된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쳤고, 그녀의 수수한 작업복은 이제 전 세계 예술가들이 동경하는 열정의 상징이 되었다. 두 사람은 매주 한 번씩 청운각에서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며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그룹 내부적으로도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정착되어 직원들의 애사심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진혁과 세아의 리더십은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혁신적이고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세아와 진혁 사이에는 두 사람을 꼭 닮은 아들이 태어났으며, 아이의 탄생은 저택에 새로운 생명력과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얼어붙었던 가문의 분위기를 완전히 따뜻하게 변화시켰다. 세아는 아이에게 화려한 장난감 대신 낡은 고서와 붓을 쥐어주며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르쳤고, 진혁은 아이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책임감 있는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 다정하게 들려주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었다. 저택의 서재는 이제 비즈니스 서류 대신 아이의 그림과 세아의 복원 자료들로 가득 차 가정을 넘어선 하나의 지식 저장고가 되었으며, 진혁은 퇴근 후 그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안식처로 여겼다.
두 사람은 아이가 자라나며 보여주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감동하며 자신들의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경이로운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삶은 이제 개인의 행복을 넘어 가문의 역사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세아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그녀를 시기하던 사교계의 부인들은 이제 그녀의 눈에 들기 위해 앞다투어 청운각을 방문했지만, 세아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대접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수양에서 나온다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쳤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 자랑 대신 역사와 예술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속물적이었던 사교계의 담론을 지적인 대화의 장으로 변화시켰으며, 사람들은 세아의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영혼이 맑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최유리는 해외를 떠돌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편지를 세아에게 보내왔고, 세아는 그녀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익명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대인배다운 풍모를 보였다. 진혁은 그런 세아의 넓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매료되어 그녀를 향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연인을 넘어선 영혼의 스승이자 동반자로서 완벽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강화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진혁은 단상에 올라 자신의 성공 뒤에는 항상 한세아라는 위대한 여성이 있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며 그녀를 향한 뜨거운 헌사를 바쳤고, 세아는 관객 속에서 수수한 미소로 화답하며 남편의 영광을 함께 나누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오래된 찻집을 다시 찾아가 예전처럼 식어가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으며, 진혁은 세아의 손을 잡으며 그날 10분 만에 결혼을 결심했던 자신의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신의 한 수였음을 고백했다. 세아는 그의 눈을 보며 자신 또한 수수한 모습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준 진혁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음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레는 가슴을 안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찻집 주인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두 사람을 맞이하며 진정한 가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고, 두 사람의 실루엣은 창가에 비쳐 영원히 기억될 그림처럼 아름답게 남았다. 세아는 이제 청운각의 완전한 복원을 마무리하며 그곳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하고 대중에게 개방하여 모든 이들이 우리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이는 그녀가 세상에 남긴 가장 값진 유산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복원 작업의 마지막 날 진혁과 함께 기와 한 장에 두 사람의 이름과 소망을 정성스럽게 적어 넣으며 이 건물이 수백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듯 자신들의 사랑도 영원하기를 기원했다. 진혁은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이 되살린 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나의 죽어있던 영혼과 그룹의 진정한 가치였다고 고백하며 그녀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청운각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자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지가 되었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는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하는 감미로운 멜로디가 되어온 마당에 울려 퍼졌다. 결국 한세아와 강진혁은 부와 명예라는 수식어보다 사랑과 정의라는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그들의 일대기는 영화와 소설로 제작되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선사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며, 특히 세아는 수수한 겉모습 속에 감춰진 강력한 내면의 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드러운 혁명을 완수하며 진정한 리더의 아내이자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진혁 또한 냉혈한 CEO에서 따뜻한 가슴을 지닌 경영자로 완벽하게 탈바꿈하여 기업의 존재 이유가 사람에 있음을 몸소 증명해 보였으며, 두 사람의 시너지는 우리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수수한 복원가와 차가운 CEO의 만남은 진정한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아름다운 서사시로 남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진혁과 세아는 저택의 넓은 테라스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고 있었으며 세아의 무릎 위에는 어느덧 훌쩍 자란 아이가 잠들어 있어 세상 그 무엇보다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진혁은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당신이 곁에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나직하게 말했고 세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의 여정 또한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도심의 야경은 어제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났으며 그 불빛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이 배어있음을 느끼며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완성된 작품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가을 향기는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예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봄을 선물하며 장엄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